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캄캄한 국내 시장,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요원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굉장히 또 유사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던 것은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 같은데 이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장에 대해서도 일단 먼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미국 증시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 굉장히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오늘 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죠. 코스피 오늘 개장하면서 갭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개장하면서부터 2,400선을 깨면서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뒤로 쭉 밀리게 되면서 장중에 연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2.78%의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에는 2,360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보이시죠? 시가를 고가로 만들고 계속해서 뒤로 밀려가게 되면서 2,360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데 이 4거래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110조 원 증발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개인들은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래일째 패닉셀 물량이 쏟아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거의 9천억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 전환인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4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1,000억 원 정도 물량을 담았는데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였고요. 네이버도 많이 사는 모습이었고 또 방산주들도 꾸준하게 담았다라는 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지금 9거래일째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담았고요. 네이버도 꾸준하게 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 특히 자동차,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군들도 담았다라는 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오늘장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 매를 많이 맞은, 그러니까 형보다 아우가 더 매를 많이 맞은 모습이었는데요. 시가를 고가로 만들고 마찬가지로 급락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쭉 밀리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연저점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도 4거래일 동안 코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30조 원 넘게 증발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장 5% 넘는 급락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630선까지 내줬고요. 627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의 패닉셀이 이어졌습니다. 3천억 정도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그 안에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군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제약바이오 2차전지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담았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기관 오늘장에서 알테오젠 참 많이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롱베인 같은 2차전지, 그리고 HLB, 제약바이오를 꾸준하게 담았다라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주말 동안 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정치 테마주가 다시 한번 극성을 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종목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 바로 이재명 대표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산 INT부터 오리엔트 전공 쭉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그중에서 약간은 좀 생소한 종목이 눈에 띄시죠. 바로 써니전자와 안랩인데요. 안철수 의원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써니전자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안랩도 25%의 강한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랩이 오늘장 두 자릿수의 급등세 나오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외교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출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 타격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방산, 우주항공, 원전, 그리고 조선까지 참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9%의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의 선택을 지금 3거래일째 받고 있습니다. 일단 종가는 17만 1,100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거의 9%, 1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하나 오션도 오늘자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일단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HD 현대미포 기관의 선택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의 러브콜이 들어왔지만 주가는 3%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사실 TV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최근에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뉴스 참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뉴스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방송사, 뉴스사 굉장히 주가 많이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IMBC가 오늘장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4,270원 종가 마무리가 됐고요. YTN 역시 상한가,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굉장히 강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시간외에서는 이 종목군들이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점,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점검해 봤고요. 우리 은지 요원과 함께 시간의 종목군들도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은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사실 이 정규장에서도 눈에 띄었던 것은 단연 정치 테마 관련주들과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눈에 띄었던 종목들 시간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에서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이 범양건영, 위스컴, 남광토건, 대동, 그리고 TYM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범양건영과 위스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사실 현재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범양건영 9.84% 상승으로 2,455원으로 시간외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위스콤 같은 경우도 9.44%로 2,725원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내일장에서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대동은 이따가 잠시 뒤에 코스닥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입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 CJ 바이오사이언스 9.99%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1,460원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대동기업, 클리노믹스, 유틸렉스, SY스틸텍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CJ 바이오사이언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CJ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400억 원의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제일제당에 제3자 배정을 하겠다라고 알려왔는데요. 주당 1,119원에 그리고 395만 2,960주가 발행된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이 모 회사이자 대주주인 CJ 제일제당이 이 모든 주식을 배당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 코스닥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1,46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내일장에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대동입니다. 네, 대동은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두산마켓의 미 법인과 3,600억 규모의 트랙터인 OEM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내년부터 4년 동안 20에서 70마력대 트랙터를 공급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는 제품 라인업과 이 글로벌 생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이에 따라서 신사업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는 전망이니까요.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의 대동기업 그리고 대동 종목까지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시간의 특징주였습니다.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고요. 오늘은 우리 최창근 멘토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가 방송하기 전부터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좀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힘내야 됩니다. 예. 일단 뭐 소개 한번 해드리자면은요. 저는 이제 대범 투자자문의 이제 최창근 멘토라고 하고요. 상한가 매트리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힘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빠질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하락장도 금세 상승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도 기억 못할 정도로 좋은 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내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지금 다들 그냥 한번 힘내자라고 한번 거울 한번 보시면서 그냥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지만 반등이 나오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또 최창근 멘토님과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이 선택한 특징주들 하나씩 또 야무지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안랩입니다. 탄핵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 종목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일단 안철수 효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종가는 25% 급등하면서 82,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요새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정말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네. 사실 최근에는 뭐 이재명 대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안철수 의원 관련 종목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일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이제 재건 관련해서 아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의 특징주로도 같이 이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뉴스를 최근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을 결국에는 이제 뭐 올랐다는 이유를 보기보다 이제 내가 어디서 잡아야 될 이 트릭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상계 매매 기법에서 이제 실전 투자 대회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매매 기법을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초 상승했던 종목에서 거래량이 빠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무엇보다 시초에서 100억 원이 넘는 거래대금이 발생이 하면 9시만 해도 이제 115억 원대의 이제 거래대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한 번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시초가에서 가장 큰 몸통 캔들에서 상승이 나왔던 자리, 그러니까 100억 원이 되었던 이 첫 캔들 자리 가운데에서 이 자리가 나중에는 매매 타점이 될 수도 있는 천상계 매매 기법이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100억 원대가 넘는 거래대금 딱 가운데 캔들 절반에서 매매를 하셨더라도 바로 이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트릭 구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바로 이 자리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는 사실 이렇게 분봉으로 보는 게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봉으로도 한번 가보자면은 제가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5,000원에서 그동안 한 번도 뚫어준 적이 없는 그림이 많이 나와 주었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75,000원에서 상승이 나오지 못한 자리가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주봉으로 나왔을 때는요. 근데 지금 같은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태에서 좋은 영향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혼자 계시는 모습. 그런 모습만 보시더라도 좀 좋은 여야에서 조금 좋아할 만한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이쪽에서는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조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리 저항선 뚫고 큰 상승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도 보시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5분봉으로 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참고하셨으면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상한가 매트리스의 트릭을 찾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암렉 같은 경우에 제가 시간외로 살펴보니까 2.3% 하락하면서 81,1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살짝 조정받으면서 갈 수도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는 제가 언제나 소액으로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수익에서 딱 마무리 8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롭게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변동성이 큰 테마라서 저라면은 새로 접근하기보다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은 8만 원까지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너지면 거기서는 그냥 완전히 확정 수익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알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근은 약간 지양을 하시고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8만 원대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게 맞다라는 전략입니다. 정치 테마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성건설인데요. 이 종목도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이고요. 지금 4거래일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3,620원에 정말 고공행진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네. 일성건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내일장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시기보다 다음에 내가 대선이나 뭐 총선이나 이런 게 엮여 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주목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 종목을 뭐 트릭 자리를 잡는다기보다 일단은 그냥 지켜보는 게 오히려 좋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종목을 써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내내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1,003개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발생을 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5분봉으로 보더라도 100억 원이 넘는 거래대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매도로 빠르게 나오셔서 다음에 오를 테마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테마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고 변동폭도 크게 나와 주었고 그리고 시장은 이제 시장과 다르게 움직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세가 나온다면은 정치 테마도 반대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 내시고 이후에 다음에 나올 상승 종목들 이런 쪽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으로만 보시더라도 재건 쪽이 조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재건으로 보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성건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을 하고 수익을 주고 있다면 수익을 챙기는 게 맞다라는 전략입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정치 테마주입니다. 경남스틸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고 있고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4,335원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가져가는 게 정치 테마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경남스틸은 어떻게 보시나요? 경남스틸도 사실 제가 정치 테마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지금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를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식에 관심이 없는 거라서 일단은 들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더라면은 일성건설과는 다르게 상승이 최근에 크게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올랐던 종목에서 일단은 시초 거래대금이 100억은 아니었습니다. 62억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100억이 아니더라도 시초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일반적으로 내가 매매했을 때보다 크게 나왔을 때는 그 자리에 절반 캔들 몸통 자리에서 보는 것도 매매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100억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통 캔들 전반 자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저는 정치 테마주였기 때문에 매매는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상승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트릭 구간이 있다. 딱 이 부분만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 테마주에서는 써먹을 수는 있지만은 저라면은 지향하지는 않는 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정치 테마주 세 가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안랩과 일성건설, 경남스틸.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약간 지양한다. 지켜보면 좋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가 인공지능 관련 종목인데요. 바로 폴라리스 AI입니다. MS가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인공지능은 내년부터 일상과 업무의 필수 기술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를 내놨고요. 장중에 14% 상승하면서 3,145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다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종가는 4% 상승한 2,860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 종목의 차트를 쭉 보니까 윗꼬리랑 아랫꼬리가 굉장히 좀 많이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얘기인데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 변동성이 커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 내에서 내가 어떤 테마를 하든 사실 지금은 거의 다 손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물리더라도 어디 테마에 물려야지 선택을 한다면은 저는 AI 쪽으로 물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폴라리스 AI를 제가 굉장히 고평가를 하는데 보시더라도 이제 일거래 대금이 100억, 1000억이 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종목들, 제가 1000상계 종목들을 하는 이유가 제일 제가 1000상계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1000상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반등은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내가 대응을 할 만한 자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내년에 AI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스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시더라도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목표가는 3,000원으로 잡고 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흔적들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안랩에 대해서도 아까 주봉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자리 밑에서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3,000원 이하에서 잡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노선이라면은 2,500원 정도로 내가 물량을 2,500원과 3,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나라면은 들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000원 돌파 시에는 분할 매도로서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 짓고 다음 1000상계 종목으로 잡을 것인지가 이제 그 다음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AI, 일단 AI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하셨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는 일단 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가 시간회를 보니까 지금 2,930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전문가님. 네네. 만약에 내일 3,000원 위에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자리도 돌파 매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비중은 적게 들어가더라도 그러한 자리도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른다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돌파 매매 구간, 그런 자리가 생각보다 먹기가 좋은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파 매매를 하실 때는 당연히 비중은 적게 들어가야겠죠. 근데 돌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결과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를 할 때는 돌파 매매도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내린다고만 매수할 게 아니라 오를 때도 매수하는 습관도 한번 가져보세요. 가는 말에 올라타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무조건 그래야 돼요. 추세도 오르는 추세만 잡는 것처럼 네. 오르는 중에도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가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비중을 적게 해서 가는 말에 올라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또 이런 말이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너무나도 험난한 시장이지만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창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신 검색식 받아가 보시고요.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꾸준하게 장중에 해주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47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 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간의 트릭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 텐데 첫 번째 S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0%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2,41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외에서는 분위기가 약간 반전이 돼서요. 6% 상승하면서 2,560원에 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안 좋았지만 시간외에서 좋다라는 뜻은 내일장을 좀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네, 이 종목과 함께 이제 SY 스틸텍 같은 이제 재건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트럼프 이쪽 종전 관련해서 오늘 기사가 나와가지고 아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종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SG 같은 경우에는 천상계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아스콘 부지 계약을 아마 했습니다. 공장 계약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도로를 잘 해야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도로를 직접 했었었는데 토목을 했었었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도로가 잘 돼야 이제 전체적인 물류가 또 잘 되면서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길이 있어야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재건에서 제일 핵심은 결국에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G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스콘 회사, 아스팔트 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건주에서 저는 이 1거래 대금이 제일 많이 들어온 이 천상계 종목이 SG가 굉장히 지금 시간에서 좋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00원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415원에 마감을 했지만은 저는 이 정도는 사실 버텨주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만약에 단가를 낮추실 분들은 낮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SG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마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면은 2,500원 바로 이 자리에서 단가를 낮추고 단기 목표가는 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가 그동안 박스권으로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모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이후 상황을 또 봐야 되겠지만 저라면은 이 자리에서 일단은 모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모은 단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500원 부근에서 모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베스트죠, 그게. 네. 2,500원 부근에서 모아가고 그렇다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3,500원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SG 천상계 매매에 굉장히 적합했던 종목입니다. 재건의 핵심은 도로라고 하는데요. 이 도로 관련 종목 SG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진건설 로봇인데요. 일단 정규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3,200원에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시간외에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4.74% 오르면서 24,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종목이더라고요. 8월 19일에 상장했고 그 당시 공모가는 16,500원이었습니다. 일단 주가가 공모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종목의 모멘텀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저는 이 종목도 SG와 마찬가지로 같이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로봇이라 그래서 지금 로봇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재건과 가깝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누적 거래가 출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건을 할 때, 건설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요소잖아요. 제가 토목도 했지만, 콘크리트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테마로 봐서 AI도 당연히 좋지만은, 재건도, 바라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 국내에 맞는 정책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런 테마로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세계 증시를 따라갈 수 있는 이쪽으로 테마를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재건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상승도 크게 나와 주었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000원에서 지난날에 지탱을 해주었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G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지지 라인이 현 자리에서 SG도 2,400원대 그리고 전진건설로봇도 23,000원대 이렇게 지지해주는 라인은 결국엔 같은 테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정도로 보셔서 이 종목도 저라면은 똑같이 내가 만약에 SG가 먼저 올라서 나는 SG가 부담스러워 그리고 나는 금액대가 조금 부담스러워 아니면 전진건설 로봇이 신규 상장이라서 부담스러워 하시면은 두 가지를 반대로 보셔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3만 원과 23,000원에서 내가 박스권에서 모아간다라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 3만 원 정도로 보시고 이 종목도 23,000원에서 모은다면 그게 베스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외에서 지금 재건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SG와 전진건설로봇 약간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하셨습니다. 23,000원 지지라인이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진건설로봇 23,000원 부근에서 모아갈 만한 종목이겠죠? 네. 23,000원에서 모아가서 3만 원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저라면 분할로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분할로요? 빠지면은 다시 들어가고 아, 네, 저항받고 나오면은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하고 저는 이제 그 분할 매도를 굉장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매도를 할 때 한 방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한 하루 지나거나 아니면 뭐 30분 지나면은 다시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전 투자 대회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23,000원에 매매를 해서 3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이게 저항 맞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있어서 여기서 전액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일부분만 나가서 내 단가는 유지해주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가더라도 단가는 조금만 오를 수 있게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3,000원에 들어가서 29,000원에 다시 매수를 했는데 28,000원이 되면 파란불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또 손절하게 되거든요. 근데 23,000원에서 단가를 몇 개는 유지해서 내가 만약에 29,000원에 들어갔는데 단가가 25,000원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간불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도 중요하지만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천상계 매매 기법도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이따가 또 알려드릴 겁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멘탈 관리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천상계 매매 기법을 배우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보도록 할게요. 범양건영이고요. 일단 정규장에서는 14% 하락을 하면서 2,23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외에서는 분위기가 또 확 달라졌어요. 시간외에서 범양건영 상한가 기록하면서 2,455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정말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네네. 내일장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시초의 상승 후에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봐야겠지만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일성건설과 범양건영을 이제 반대로 교차로 이제 움직인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보여질 겁니다. 왜냐면은 일성건설과 범양건영은 이제 같은 정치 테마주의에다가 이제 같은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랐는데 이 종목이 내렸다. 그리고 이 종목이 내렸는데 이 종목이 올랐다. 그렇다라면은 이 종목과 계속해서 움직임을 교차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이제 재건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은 이 종목이 가기가 힘들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더라도 조금 소액으로 하시고 어차피 정치 테마주는 소액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시초 상승 이후에 그 다음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내가 시초 상승 전에 상승할 때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최대한 빠르게 수익으로 나오시고 만약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냥 지나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테마주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냥 관망만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그냥 공부하는 셈 치고 담아놓고 보는 게 좋겠죠. 하더라도 비중 한 1%나 2%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저는 차라리 그거를 다른 테마를 좀 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좋아하지 단기적인 변동폭이 큰 거를 좋아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상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쪽으로, 내가 업무에 바쁘더라도 이렇게 변동폭이 커서 한 번이라도 자칫하면은 잘못돼가지고 내가 대응조차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손가락만 빠는 것보다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쪽으로 내가 물리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정치 테마주를. 네. 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갑자기 어두워지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게 되면 적응이 되면서 하나둘씩 주변에 있는 사물이 보이곤 하죠. 만약에 지금 굉장히 어둡다면 저희가 적응할 수 있게 멘탈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창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합니다. 검색식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신 검색식 저희가 다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장중 내내 굉장히 많이 풀어주시니까 들어와서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02-2128-8547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쉽게 받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시장이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방법은 다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멘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천상계 매매 기법을 배우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배워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천상계 매매 기법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천상계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 투자 대회에서 상위 1% 랭커들이 이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풀이를 해드리면서 지금 본인만의 방법으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기준점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꼭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딱 쉽습니다. 그냥 1,000억 넘는 거래대금,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들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제가 이후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못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날 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잡고 가는 거라서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일단 하수들은 각자 다른 종목을 매매합니다. 저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다이소가 아니라 백화점, 웬만한 백화점보다 더 큰 아울렛보다도 큰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비슷한 종목들을 매매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이제 이거를 보게 된다라면은 저랑 이제 매매하는 종목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종목으로 우리끼리 한번 매매 타점을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비슷한 종목을 어떻게 전략을 꾸려갈지 이렇게 한번 소통해 보셔도 좋고, 그리고 제가 이 검색식에 대한 것도 그냥 간단하게 넣어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느 정도 실전으로 해볼 수 있게 기준을 딱 잡아드리니까 그냥 내가 한번 공부해보고 연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연습한다라는 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천상계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천상계 하늘 위의 영역, 이거는 그냥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이름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주식시장 최고 위치에 도달한 상위 1%들의 매매 전략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을 잘 내는 이 상위 1%가 웬만하면 매매하시는 방식들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매가 비슷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천상계 매매 기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밀한 타이밍. 이게 무슨 말이냐? 정밀한 타이밍은 5일 이평선이라는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상승 잠재력.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내가 1거래 대금 1000억이 넘는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금액이 크게 들어와서 내가 매매하기가 좋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큰 거래 대금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통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할 때 매수가에서 5일선대에서 마이너스 3% 이탈 시에는 바로 나가지만 만약에 5일 이평선이 다시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또 돌파 매매로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간다면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기준만 잡고 가면 안정적인 겁니다. 사실 제가 어느 매매를 하더라도 기준이 안 잡혀 있으면은 생각보다 수익을 내기가 많이 어렵고 손실은 커지더라고요. 내가 손절 라인 잡았으면 손절 제대로 하고 수익을 제대로 잡았으면은 수익 확정 제대로 짓고, 그러니까 내가 이때 매도할 걸 이럴 게 아니라 이때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기준을 잡고 하지 않았을 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했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종목이 내려가면은 여기까지 오면 진짜 팔아야겠다. 근데 그때 오면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은 기준이 잡게 돼요.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 딱 3가지입니다. 3가지. 이것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풀이해드리자면 최근 10일 내 20일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한번 보는 거고요. 1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0억 이상일 때. 근데 1000억이라고 해서 999억 이 정도면은 1000억이에요. 저는 900억대도 1000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900에서 1000억 정도 때 근접했을 때, 그리고 상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상한가도 웬만하면은 완전히 상한가가 아니라 상한가에서 떨어졌어도 윗골이 달랐어도 웬만하면은 상한가 근접일 때도 가능한 겁니다. 저는 한 27%도 상한가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 5일 이평선 근접 시에 매수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5일 이평선 근접 시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이 강한 상승 잠재력이 있는 이 거래 대금이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가 대비 7% 이상. 제가 왜 7%로 설정을 해놨냐면요. 5일 이평선에서 매수를 하게 되어서 상승이 나왔을 때 거짓말같이 8%는 잘 안 가요. 그래서 7%로 잡아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8%를 먹으려다가 7%도 못 먹었던 기억이 너무 새록새록 많이 나서 제가 7%로 딱 잘라드렸고요. 만약에 섹터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 섹터다. 그럴 때는 분할 매도하면서 내가 조금 더 중장기적인 전략을 취하게끔 하셔도 됩니다. 분할 매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수익 중에도 분할 매도 하셔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한 방에 매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나중에 그거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제가 맨 위에서 매도를 한 방에 해가지고 나 이렇게 잘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마다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수익은 조금 가져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앞으로 그 한 번만 매매를 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다음에도 매매할 거고 그 다음에도 매매할 건데 분할 매도를 하게 되는 습관을 가져야만 내가 오래오래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 이탈 시 매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가 기준을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상계 종목으로도 이렇게 시장이 밀려버렸을 때는 당연히 내가 이탈했으니까 나갈 준비 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천상계 가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천상계 간 종목이 정말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에서는 관망을 했을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3%대 이탈을 했으니까 내가 시장이 안 좋으니 이탈했으니
바로 관망만 하는 겁니다. 천상계 종목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쉽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아침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이거 꼭 체크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아침마다 저는 보고 가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 그거 보면서 이것만 지키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 천상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보여요. 이게 시장이 보이는데 만약에 하락하는 섹터가 많고 이렇게 하락이 많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또 쉬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시장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오는 게 많다. 그럴 때는 당연히 천상계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 10일 내 거래대금 1000, 천상의 1000 그리고 최근 10일 내 거래대금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거 장중 상한가가 근접했을 때 이때 나오는 거 상 그래서 천상계 매매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섹터에 5개 종목 이상이 나왔을 때 그때는 주도 섹터로 판단이 되니까 이럴 때는 분할 매도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추세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올라타는 말에 이렇게 말씀 주셨다시피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올라타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최근에 폴라리스 AI 지금 제가 오늘 이거 예전에 나왔던 건데 지금은 현재 이 자리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 제가 지난주에도 폴라리스 AI가 타점이 나왔었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거예요.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들고 왔고 11월 27일 날 거래대금이 약 1190억 원대 그리고 장중 상한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상계 종목이죠. 그러니까 천상되고 나서 5일 이평선 이 분홍색 선 보이실 겁니다. 이 자리 딱 터치하는 순간 바로 매매하고 7% 수익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계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5일 이평선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0억 거래대금 넘고 그리고 상승이 상한가 정도 나와 주었다. 그러면은 1000억 거래대금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3빌리언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1월 20일 날 거래대금이 약 2천억 원대 신규 상장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도 꼭 체크를 하시고 장중 상한가가 나왔을 때 천상 이렇게 나와 주었죠. 그리고 나서 11월 26일 바로 이렇게 5일 이평선 구간 닿는 순간 7% 이상 상승이 나오는 수익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여기 무너지고 이탈하고 나서 다시 상승 나오면 이 자리가 다시 또 수익 구간 돌파 매매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렸다고 해서 이탈했다라고 해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리더라도 그 종목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싸워서 이길 준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1월 19일 날 장중 상한가 나와주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거래대금이 1040억. 그러니까 당일날 같은 상한가가 나오고 1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고 이렇게 매매를 하실 게 아니라 다른 날에 하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상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후에 내가 다른 종목으로 하시기보다 조금 내가 단타 아까도 제가 이제 장중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20일 내에 천상계 종목 중 아니면은 상승이 나온 종목들 중에 오후 1시 이전에 5분봉 기준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거래대금이 100억 5분봉 캔들의 몸통 절반짜리 제가 오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통 캔들 절반짜리에서 매수하는 이제 선 그어드린 이유를 말씀드리면 몸통 절반짜리에서 100억이 크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개인이 들어왔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이 100억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금액이 들어왔을 때 캔들 몸통 절반이 이 큰 금액의 누군가의 평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단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5% 이상 수익 시 2, 3%도 괜찮습니다. 저는 5% 이상 수익 시에는 무조건 분할 매도. 근데 웬만하면은 2, 3%에서 끝내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이 천상계 단타, 천상타는 짧게 당일 매매이기 때문에 2, 3% 정도만 노려봅니다. 이거를 뭐 길게 가져가려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스윙 종목으로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천상타 같은 경우는 그냥 캔들 절반짜리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린 건데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거는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타 말고도 조금 장기적으로 스윙 쪽으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잠시만요. 네. 네, 이제 보시면은 선이 보이는데 위에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를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현재 지금 아가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산 대책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다음 종목으로도 꿈비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종목은 저출산 대책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둘이 내가 만약에 꿈비가 상승이 나와서 아가방 컴퍼니를 매수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만 보실 게 아니라 두 가지 종목으로 보셔가지고 위에서 매수하고 밑에서 매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가 정책주를 잡아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AI 관련주를 챙겨왔는데 지금 네, 전문가님과 함께 천상계 매매 기법 1% 야무지게 배워봤습니다. 사실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머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열정만 갖고 계시다면 저희가 나머지는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 주세요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검색식도 다 보내드리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뉴스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주시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47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체크해서 받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도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아마 우리 멘토님께서 종목을 고르는데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네, 그래도 골라오셨죠. 당연히 골라왔죠. 제가 이 종목을 보니까 예전에 이름이 KT 서브마린이었더라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LS 전선에 인수가 되면서 이름이 또 살짝 바뀌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LS 전선이 이제 공급을 받게 돼서 네.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 이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좀 제시해 볼 만한 상황이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저 케이블에다가 13조 달러라는, 막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한 그 금액을 제시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저점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겠습니다. LS 네. 마린 솔루션이고요. 네, 오늘 보니까 13,200원에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일단 종가는 13,200원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정말 이름처럼 우리 계좌의 솔루션, 그러니까 해답이 돼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돼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도 좀 크게 상승이 나와 주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갈 놈이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S 마린 솔루션은 꼭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리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달리는 말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달릴 준비를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계좌의 해답, 그러니까 솔루션이 돼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종목은 바로 LS 마린 솔루션이었는데요.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깊은 한숨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결책을 세우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어려운 장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